편의점 브랜드 간에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 편의점업계 상반기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해 초 편의점업계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편의점 회사들의 각종 지표들이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 작년 하반기쯤부터 업계 1위인 CU가 각종 조건과 비용 등을 옥죄면서 이런 안 좋은 분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점포 출점 시 조건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 조건도 안 좋아지면서 아마 점주님들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세븐과 이마트24는 올해 초 조직 개편까지 하면서 개발 조직을 축소시켜 점포 오픈의 힘을 많이 빼버렸고, 이제 더 이상 저매출 점포로 예상이 되는 곳에 무의미한 점포 오픈을 하지 않고 기존 점 관리나 상권 통합에 집중하며 점포 숫자보단 본부 이익에 포커스를 맞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세븐 같은 경우에는 본부 임차 타입으로의 오픈은 거의 하지 않았고 점주 임차 타입만 오픈하였는데, 신규 오픈 시 조건이 매우 낮아 선택하는 점주님들이 매우 적었으며 재계약 시에도 조건을 많이 못 주다 보니 타 브랜드로의 이탈, 특히 GS15로의 이탈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마트24도 월 회비에서 배분율로 바꾸는 대신 노브랜드 상품을 도입하여 이익률이 개선될 거라며 신규 가맹 점주님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상품들이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많진 않지만 확실히 없는 것보다 나으며 이익률도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는 합니다. 재도입된 노브랜드 상품들이 GS15와 CU에 지속 출시되는 핫한 신상품들과 얼마나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언급한 편의점 3개 브랜드 회사들은 조건을 줄이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소극적이고 움츠리는 정책들을 펼쳤지만 GS25만큼은 달랐습니다. GS25는 신규점들에 한해 과감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펼칩니다. 현재 점포수와 영업이익에서 CU에게 뒤지고 있고 1매출에서도 CU에게 따라잡힐 듯 말 듯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점포수만큼은 격차를 좁히기 위해, 그리고 전체 매출 격차가 좁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조건을 퍼주며 점포 오픈에 힘을 바짝 줍니다. 특히 타 브랜드의 전환 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빼앗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전략의 성과는 점포 숫자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픈 숫자에서 CU를 계속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다만 부작용은 존재하였는데, 고매출 점포들을 브랜드 전환시킨 것까진 좋았는데 브랜드 전환과 유사업종 전환이 아닌 매장들에서 저매출 점포들의 오픈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비유사업종, 공실, 조그만한 슈퍼 등에서 편의점으로 바꾼 매장들은 매출이 정말 처참하였습니다. 업계 1, 2위인 CU와 GS15의 2024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CU와 GS25 모두 매출은 5%씩 늘어 무난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CU는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11.9% 줄어든 326억 원을 기록한 반면 GS25의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대비 15.9% 상승한 26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GS15 같은 경우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꽤 선방을 한 셈입니다. 상반기 편의점 오픈 숫자를 살펴보면 1월에서 6월까지 GS는 약 1000점을 오픈하였고 CU는 약 850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GS15는 월 166개 점을 오픈한 수준이고 CU는 월 140점을 오픈한 수준입니다. 다만 폐점에서는 CU가 GS25에게 점포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걸 막기 위해 폐점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 점포수로 따지면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두 브랜드의 전체 점포수 격차는 약 300점 초반 정도의 숫자로, 이 정도 숫자면 금년도 안에는 GS가 CU를 따라잡기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경기 불황에 서울 기준 담배거리 100m로의 완전 변경 이슈,
줄어든 가맹점주,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힘들다 하지만 업계 1, 2위 회사들이 편의점을 신규로 오픈하는 숫자를 보면 이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GS25와 CU의 오픈 숫자 자체는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줄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 3, 4위인 세븐과 이마트24는 상황이 다릅니다. 세븐일레븐은 1월에서 6월까지 약 140개 점을 오픈하며 월 23개 점 수준으로 오픈을 하였고, 이마트24는 1월에서 6월까지 약 240점을 오픈하며 월 40점 수준으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세븐과 이마트24는 월 100개 점 정도까지 오픈을 하였는데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오픈을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될 정도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세븐과 이마트24에서 주춤거리면서 오픈해야 될 숫자들을 업계 1, 2위인 CU와 GS25에게 빼앗겼다고 볼 수 있으며, 점포들 간에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편의점 브랜드 간에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3, 4위 편의점 브랜드 본사에서도 격차가 너무 심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전략 자체를 점포수가 아닌 영업이익으로 노선을 변경하며 24년을 마무리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는 GS25와 CU는 서로 치고받고 하며 압도적인 1, 2위를 더더욱 굳히고 있는 상황이며, 일단 CU는 하반기에도 이런 분위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GS25와 경합이 붙는다든지 타 브랜드를 빼앗아 온다든지 등 꼭 해야 될 자리에는 그래도 조건을 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폐점은 더더욱 하기 힘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GS25는 상반기엔 공격적이었지만 이때 비용을 앞당겨서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움츠리는 모양새이며 이전보다는 조건을 많이 제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건만큼은 4개 브랜드 중 가장 좋은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올해 초 대표이사가 바뀌고 미니스톱 통합을 3월에 완료하여 이제는 합병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정말 많이 쏟아졌는데, 역시나 모두가 예상을 했죠. 엄청난 손실이 나며 적자늪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며, 더 심각한 건 현재 사모펀드가 개입하여 세븐일레븐 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모펀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모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인데, 어떻게 운용이 되냐면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 참여를 하여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자면 경영 진단을 해서 본인들 생각에 괜찮으면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시켜 놓고 다른 기업에 더 비싼 값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구조조정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사는 비용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조건 안 주고 오픈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 본사도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은 중구에서 강동구로 이전을 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편의점 업계 상반기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비용 축소입니다. 하반기에도 이 분위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업계 1, 2위 회사들은 외부에 우리는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도 계속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야 합니다. 점포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영업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도 축소를 하여 영업이익을 어떻게 해서든 늘리려 하는데, 이번 연도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점포수 경쟁 때문이라도 폐점도 계속 틀어막을 겁니다. 오픈은 예전만큼 안 나오는데 폐점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저매출점이 많은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쪽의 저매출 점포들은 폐점을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결제를 해주지 않아 폐점 날짜를 확정받지 못한 채 질질 끌리고 있을 겁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점포수 경쟁 때문에 이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업계 1, 2위 회사들이 이렇게 하반기에도 소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3, 4위 회사들은 거의 현상 유지 정도, 더 나아가 자포자기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점주님들이나 재계약을 앞두신 점주님들께서는 어떤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조건을 잘 받을 수 있을지를 비교해 보시고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오픈할 곳들이 많지 않고 좋은 자리들이 정말 없습니다. 조건도 박합니다.
신중히 잘 선택하셔서 소중한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멤버십 영상으로는 이번 주에는 편의점 업계 상반기 리뷰 영상을 시청하셨으니 이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편의점 창업 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점주임차 타입과 본부임차 타입별로는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어떤 입지를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